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국당을 뺀 채 4+1 협의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을 내걸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 경찰발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목된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는 상황인데 감찰무마는 정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정말 없었던 것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오늘 해설을 맡은 윤영걸 의원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콕은 김근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이 날치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는 일단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안건 등을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겁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신랄 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회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의원님들 들어가는 걸 왜 막는 거예요? 네? 아니 의장을 못 만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밀실야합, 날치기 세금 도둑 강력 규탄한다. 네, 어제가 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 자, 합법 통과냐 아니면 날치기 통과냐 여야 간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근희 기자. 네. 어제 저녁 8시쯤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이 됐죠. 그래서 혹시나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격하게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리적 충돌 없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리적 충돌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서 아마도 격한 몸싸움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드리자면 저녁 8시 38분쯤에 국회 본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당에서는 당초 이 안건 목록상 예산안 앞에 이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예산안을 첫 번째로 상정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허를 찔리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4+1 수정안은 이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회를 시작한 지 28분 만인 오후 9시 6분쯤에 이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없이 결과적으로는 통과된 셈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민식이법 등 또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본회의 예산이 또 처리가 됐어요. 자, 이 여당은 다 얻은 건데
야당, 자유한국당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이 의원들의 어떤 의원총회 내에서의 반발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겠다. 예산안에서 이 여야 3당, 교섭단체 3당이 협의하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마저도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한국당을 빼고 이 예산안 표결 처리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통과가 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호정 기자. 자,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전략에 말려든 건가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것이 좀 뭐랄까 불가결하다. 아마 여당이 저런 식으로 처리할 거다. 대강 감은 잡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 김근희 기자가 말을 했다시피 이 앞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처리 과정은 허를 찌른 것이 맞다라고 지금 대부분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손에 이미 피켓을 들고 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 공천 이런 구호를 계속 외쳤는데요. 이 아들 공천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문희장의 아들, 문희장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 갑에서 활동 중인 이 문석균 씨를 염두에 둔 발언이죠. 이 내년 공천에서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러주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강력히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를 찔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통과를 막는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해서 뭐 적당한 선에서 저렇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에만 그친 것인지. 뭐 허를 찔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예상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뭐 인원 수에 많이 밀렸잖아요. 어제 투표에서 제적 162석 중에서 찬성이 156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해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적극적으로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화장실 간다더니 또 화장실에서 휴대폰 연락해가지고 거기서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예산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적자 예산, 거품 예산이 나올 만도 해요. 513조. 초대형 예산인데 그게 정부에서 원한 게 498조인데 거기에 15조나 더 늘어서 예산에 통과가 됐고 작년보다도 9.3%나 좀 늘은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적자 국채 발행만 해도 60조가 되는데 이 경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실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절차에도 물론 뭐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제1야당, 제2야당이 좀 제외됐고 또 밀실이고 또 숫자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공개를 안 하는 깜깜이 심사였다. 이런 측면에서 합법적이긴 합법적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예산안 통과가 아니었나. 뭐 예산안 통과 시한은 뭐 지났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통과되는 건 당연한데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 국가 경제에 삐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늘 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장은 아마 더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립의 의무를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안 처리는 또 시급한 문제고요. 김태일 기자, 어제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본회의 예산안 통과 이후에 정회를 이제 선언하고서 나갔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의료진이 일단은 공관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공관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이 과거에도 한번 이런 건강 악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원내대표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사보임. 그러니까 오 원내대표를 사임을 시키고 최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일을 이제 문 의장이 허가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러 문 의장실을 방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한국당의 이제 이미자 의원의 볼을 이렇게 뭐 감싸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해서 당시 이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때 이제 한국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문 의장이 이제 저혈당 쇼크 증세로 이제 입원을 하고 이 스탠스 치료를 시술을 받고서 그렇게 태어난 일이 좀 있었죠.
네, 사실 뭐 앞서서 이 문희상 의장이 뭐 휴대전화를 통해서 화장실에 가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사회권 발언권을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보도 이후에 이 국회 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뭐 말에 따르면 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예산안 처리 후에 정회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사회권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당시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이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문 의장이 다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공간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문희상 의장은 휴대전화 잘 안 갖고 다니세요. 예, 주 옆에 보좌관이나 비서가 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까지는 잘이란 표현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안까지는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끝났습니다만 앞에 또 산이 또 하나 남아있죠.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법 등 이런 현안들인데 이게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가 돼 본회의에서 임시회가 돼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임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원래는 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하고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이 검찰개혁 법안 등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예산안 처리 이후 너무 강대강으로 격돌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야당과는 협상 시간을 조금 더 주는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했고요. 조만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본회의는 이제 어제 끝났고 임시 국회가 열려서 이제 그 국회 안에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전격 취소됐습니다. 어제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예산안은 그렇게 허를 찔렸지만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허를 찔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농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상임위별로 3계조로 나눠서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농성을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회의 취소 소식에 농성을 일단 해제를 하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는 걸로 그렇게 공지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결이 된 게 이번 예산안 사태에 항의를 하고 앞으로 있을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로텐도홀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정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럼 전략은 뭐예요? 무조건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무조건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화나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허를 찔린 것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예산안 처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노표결 처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경한 투쟁으로 좀 여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심재철 새 원내대표가 강한 투쟁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약간 좀 허탈감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패스트트랙까지 손 놓고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선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법을 지키면서 협상을 통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유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타짜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노름판에서 도박판에서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 편에 돼야 된다. 5명이 카드를 하면은 한 사람 공략한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4명은 다 내 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법이나 선거법 가만 살펴보면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칫 연동형 비례대표 인원이 많아지고 연동률이 올라가면은 지역구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야당은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또 선거법에만 관심이 있지 예. 공수처법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은 민주당과 좀 손잡고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은 다른 야당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뭔가 유연성을 왜 진나라 그 합종연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진장이 손 잡을 때 잡고 대치할 때 대치해야 되는데 너무 좀 고지식하게 예.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예산안 통과도 개도 잃고 구럭도 잃었어요. 사실 따져보면. 왜? 예산안 통과하는데 손 놓고 있었으니까 당했잖아요. 개를 잃었어요. 또 구럭은 왜 잃었냐? 망태기, 개 잡는 망태기를 잃어버린 게 왜 그러냐?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하다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걸 또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잃은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진짜 이 법을 패스트트랙 막으려는 그런 의도, 충성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려면 좀 유연성 있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숫자가 부족할 때는 육군 군사적으로도 백병전이 붙었을 때 숫자가 부족하면은 똑같은 정군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야습을 하든지 매복을 하든지 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내대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당대표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김태일 기자, 어제 김근희 기자한테 물어봐야겠군요. 황교안 대표는 어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예산안 철회에 대해서 민생 날치기다라고 예. 하면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지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완전히 날치기의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요? 의원 동지 여러분들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의회 부대다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의원님들 편하게 지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한 의회 쿠데타입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완전 날치기의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의원들에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잘 못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민생은 날치기 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어떤 표정을 졌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예산안 처리가 됐을 때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 앉아서 묵묵히 이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입을 꾹 닫은 채 이제 굳은 표정이었는데 아마도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일전에 나 원내대표가 이제 차기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 자리가 욕먹는 자리니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선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 연임을 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이 있죠. 검찰 개혁안이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이 검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여당안에 대해서 좀 뭔가 수정을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공개 경고를 했는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들을 구슬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국회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제 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 개입을 한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검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김태일 기자. 지금 사실은 국회를 상대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이제 검찰에서 엄포를 놓는 지금 오늘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거법하고 이 개혁 법안 그러니까는 이 공수처 법안 등 이 개혁 법안 등 모두 이제 각 당이 서로 좀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안이 계약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안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원안을 그대로 지키겠다.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나의 주체로서 굉장히 좀 적극 나서달라고 특별히 주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로비를 한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언짢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네, 우선 검찰로서는 그만큼 좀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청와대가 어떤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 정도 강도 높은 톤으로 비판한 걸 보면요. 검찰 내부에서도 큰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